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할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데이터셋이 바이어스가 많을 때 신경망 모델은 해당 바이어스와 관련이 된 의도하지 않은 디시전 룰을 학습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어스 모델로 학습이 되게 되는데 이미지 분류 모델로 예시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미지 분류 모델의 목표는 이미지 속에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의도하는 디시전 룰을 학습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타겟 어트리뷰트이 오브젝트가 될 것이고 바이어스 어트리뷰트는 이 오브젝트 외의 것, 여기서는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제 두 가지의 새 그림이 있는데 이미지 분류 모델은 그 두 이미지 모두 새로 분류를 하는 것이 올바른 분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바이어스가 백그라운드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림은 하늘에 있는 새이기 때문에 바이어스 얼라인드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경우에는 이제 디바이스 모델뿐만 아니라 바이어스 모델도 해당 이미지를 잘 분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이미지와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스 컨플리팅이기 때문에 바이어스 모델은 해당 이미지를 새로 분류를 하는 것에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바이어스 데이터셋과 같은 경우에는 의도하는 데이터셋에 바이어스가 있을 때 의도하는 코릴레이션을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인 디바이스 모델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디바이스 모델의 기존 연구들이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제 휴먼 슈퍼비전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안을 하는 Failure Based Device Scheme은 슈퍼비전 없이 디바이스 모델을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을 하고 있는 Learning from Failure는 두 가지 observation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observation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몇 가지 터미널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target attribute은 의도하는 decision 룰을 구성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bias attribute은 의도하지 않은 decision 룰을 구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bias aligned sample은 의도하지 않은 디시전 룰에 의해 잘 분류가 되는 샘플을 의미를 할 것이고 bias conflicting sample은 해당 룰에 의해 분류가 되지 않는 샘플을 의미를 합니다. 이를 아래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엠리스트 데이터셋에 컬러라는 바이어스를 포함시킨 데이터셋에 이제 바이어스 얼라인드 샘플만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타겟 어트리뷰트이 숫자가 될 것이고 바이어스 어트리뷰트는 컬러가 될 것입니다. 의도하는 디시전 룰은 디지트 숫자에만 의존을 해서 형성된 디시전 룰을 의미를 할 것이고 의도하지 않은 디시전 룰은 숫자에 의존을 해서 설계가 된 디시전 룰을 의미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오브저베이션은 모든 바이어스가 모두 멀리넌트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인데 데이터셋의 바이어스가 포함이 될 때 모델이 무조건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디시전 룰을 학습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바이어스가 학습을 하기 쉬울 때에만 모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렇게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바이어스를 멀리넌트 바이어스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바이어스는 비나인 바이어스라고 하게 됩니다. 아래 테이블을 보시면은 타겟과 바이어스를 번갈아가면서 이제 바이어스드 셋에 대해서 훈련을 했을 때의 어큐러시와 언바이어스드 셋에 훈련을 했을 때의 어큐러시와 그리고 그 두 어큐러시의 차이를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relative truth의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은 두 어큐러시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바이어스는 이제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숫자와 오브젝트는 비나인 바이어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는 relative truth 부분을 보시면은 두 어큐러시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바이어스는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컬러와 코옵션들은 이제 멀리그넌트 바이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타겟 어트리뷰트보다 학습을 하기 쉬운 바이어스만이 퍼포먼스 디그레이션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어스가 멀리넌트일 때에는 모델은 해당 멀리넌트 바이어스를 먼저 학습을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오브저베이션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멀리넌트 바이어스가 포함이 되었을 때이고 오른쪽은 비나인 바이어스가 포함이 되었을 때입니다.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을 먼저 보시면은 바이어스가 비나인일 때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 선이 겹쳐져서 이제 감소하는 것을 통해서 바이어스 얼라인드 샘플과 바이어스 컨플리팅 샘플의 트레이닝 로스를 서로 구별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을 보시면은 바이어스가 멀리넌트일 때 학습 초기 단계에서 바이어스 얼라인드 샘플에 대한 트레이닝 로스가 먼저 감소를 하고 또 이제 두 종류의 샘플의 트레이닝 로스의 차이가 학습 초기 단계에서 더 크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바이어스가 멀리넌트일 때 모델은 바이어스 얼라인드 샘플을 먼저 학습을 하고 이후 바이어스 컴플리팅 샘플을 학습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이제 해당 논문은 Learning from Failure라는 새로운 스킴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스킴은 이제 두 가지 모델을 동시에 학습을 하는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모델이 편향되도록 학습을 하는 바이어스드 모델과 두 번째로는 이제 해당 바이어스드 모델이 학습을 하는데 실패한 훈련 샘플들에 집중을 해서 이제 학습이 되는 디바이스드 모델을 의미를 합니다. 먼저 바이어스 모델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어스 모델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델이 의도하지 않은 디스턴트를 학습을 하도록 유도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니라 제너럴라이즈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게 되는데 해당 로스를 통해서 바이어스 얼라인드 샘플, 즉 학습 초기 단계에서 학습이 쉬운 샘플들을 강조를 해서 모델 학습을 하기 때문에 모델이 더 편향되는 것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 Generalized Cross Entropy는 아래 식과 같이 계산이 되게 되고 P라는 소프트맥스 아웃풋에 Q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곱해지게 되는데 Q는 이제 해당 바이어스드 얼라인드 샘플을 얼만큼 강조를 할 것인지를 조절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Q가 만약에 0이 될 경우에는 제너럴라이즈 크로스 엔트로피는 크로스 엔트로피와 동일하게 될 것이고 제너럴라이즈 크로스 엔트로피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이제 계산을 한 부분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부분에 PQ라는 부분이 이제 가중치가 곱해지게 됩니다. 이 PQ는 이제 학습 초기 단계에서 학습이 빠르게 되는, 즉 잘 예측한 샘플에 대해서 높은 PY가 잘 예측한 샘플에 대해서 PQ만큼의 가중치를 곱함으로써 예측이 쉬운 샘플에 대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업웨이트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디바이스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디바이스드 모델은 앞서 이제 훈련이 되는 바이어스드 모델이 모델에서 학습이 잘 되지 않는 샘플들을 강조를 해서 학습이 되는 모델을 의미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바이어스드 모델의 크로스 엔트로피와 디바이스 모델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해당 샘플들이 얼만큼 학습이 되기 어려운지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드 모델은 모델의 크로스 엔트로피에 해당 디피컬티 스코어를 가중을 함으로써 리웨이트를 하게 되고 이를 이제 이 의미를 해석을 해드리면은 바이어스 얼라인드 샘플은 학습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 로스가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relative difficulty score는 더 작게 계산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바이어스 conflicting sample은 학습 초기 단계에서 느리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 로스도 느리게 감소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어스 conflicting sample 같은 경우에는 더 큰 relative difficulty score가 계산이 되게 되고 따라서 디바이스 모델에서는 해당 바이어스 conflicting sample에 대해서 더 큰 가중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실험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바이어스 얼라인드 샘플의 비율을 이제 변경해 가면서
언바이어스드 샘플과 바이어스 컴플리팅 샘플에 대한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한 테이블들입니다. 보시면은 제한하는 방법이 다른 이제 바이어스 얼라인드 샘플의 비율과 무관하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왼쪽은 바이어스 얼라인드 샘플에 대한 것이고 오른쪽은 바이어스 컴플리팅 샘플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이제 빨간색과 노란색 부분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을 보시면은 바이어스 얼라인드 샘플에서는 바닐라 모델과 바이어스 모델이 모두 쉽게 높은 정확도를 달성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바이어스 컴플리팅 샘플에서는 바닐라 모델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정확도가 개선이 되고 심지어 바이어스 모델은 0에 수렴하는 거의 무작위 예측과 같은 수준의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바이어스 모델은 타겟 어트리뷰트이 아닌 바이어스 어트리뷰트만을 학습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은 디바이스 모델은 두 경우 모두에 대해서 80% 수준으로 일정하게 높은 정확도를 달성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정리를 하면은 디바이스 모델은 의도한 타겟 어트리뷰트를 잘 학습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에 대조 표현 학습을 위한 포지티브 샘플링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지만 네거티브 샘플링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대조 표현 학습에서의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네거티브 샘플을 추출했을 때 해당 네거티브 샘플이 실제로 앵커와 서로 다른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거티브 샘플이 false negative인지 true negative인지를 이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든 네거티브 샘플이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앵커와 매우 유사해서 앵커와 구별하기 힘든 네거티브 샘플, 즉 하드 네거티브 샘플만이 이제 인포머티브 하기 때문에 이 하드 네거티브에 집중을 해서 네거티브 샘플링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Learning from Failure 그 논문에서 보았듯이 하드 샘플은 데이터 바이어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대조학습 관점에서 보면은 바이어스 컴플리팅 샘플은 앵커와 구별을 할 수 없으면서 잠재 공간 상에서는 하드 네거티브로 연결이 되는 샘플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지도 표현 학습을 위한 바이어스 컴플리팅 샘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데 앞서 설명드린 Learning from Failure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면은 바이어스 모델과 디바이스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할 때 필요했던 Generalized Cross Entropy와 해당 Relative Difficulty Score 계산 부분은 이제 Y라는 타겟 레이블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스킴은 지도 학습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비지도 학습과 같은 대조 학습에서는 그대로 적용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두 번째 논문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데이터 바이어스 관점에서 바이어스 컴플리팅 네거티브 샘플은 앵커와 다른 클래스에 속함에도 시멘티컬한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인베진 공간상에서 바이어스 컴플리팅 네거티브 샘플은 앵커와 거리가 가깝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샘플들을 이제 바이어스 컴플리팅 네거티브 샘플들을 여기서 있는 이제 하드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하고 있고 이제 Learning from Failure에서 설명을 드렸던 Bias Amplification in Supervised Setting을 이제 바이어스 모델 세팅에서 사용했던 접근 방식인 바이어스 모델을 참조해서 Relative Difficulty를 계산을 하는 방식을 이제 자기지도 학습 세팅에 확장을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하드 네거티브 샘플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대조 학습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모델을 동시에 학습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바이어스 앰플리파잉 인코더인데 이 인코더는 학습을 하기 쉬운 이지 샘플에만 집중을 하고 의도적으로 바이어스를 앰플리파잉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non bias amplifying 인코더인데 해당 인코더는 이제 두 종류의 인코더의 이제 인베딩 공간상에서 각각의 샘플들의 표현을 하게 되고 이 표현들이 앵커의 표현과의 이제 상대적 거리를 계산을 하고 이 거리를 비교를 함으로써 샘플 디피컬티를 계산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디바이어싱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이어스 앰플리파잉 인코더는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arning from Failure에서는 Generalized Cross Entropy Loss를 사용했지만 해당 로스는 타겟 레이블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Self-Supervised Triply Loss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은 인베딩 공간상에서 네거티브 샘플과 앵커가 표현이 되었을 때 두 표현이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해당 네거티브 샘플이 하드 네거티브 샘플이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인베딩 공간상에서의 디스턴스가 0에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트리플리 로스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더 작아지게 되고 따라서 해당 네거티브 샘플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이어스 앰플리파잉 인코더는 이지한 샘플에만 집중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게 되고 non 바이어스 앰플리파잉 인코더의 학습 과정을 보시면은 먼저 이제 바이어스 앰플리파잉 인코더와 non 바이어스 앰플리파잉 인코더의 두 가지 인베딩 공간 상에서의 네거티브 샘플과 앵커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디틸더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 두 개의 거리를 비교를 함으로써 네거티브 샘플의 릴러티브 디피컬티를 계산을 하게 되고 이를 이제 컨트래스티브 로스의 가중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베딩 공간상에서 네거티브 샘플과 앵커가 거리가 가깝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해당 네거티브 샘플이 학습하기가 어려운 하드 네거티브 샘플이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이제 relative difficulty가 2에 수렴을 하게 되고 따라서 컨트래스티브 로스가 해당 로스에 대해서 더 크게 계산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네거티브 샘플과 앵커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학습을 하기 쉬운 easy 네거티브 샘플이 될 것이고 relative difficulty는 1에 수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contrastive loss를 계산을 할 때 bias conflicting negative sample, 즉 hard negative sample에 대해서 더 큰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험 부분의 정량적인 결과를 보시면은 non-bias amplifying encoder가 두 데이터셋 모두에서 제일 높은 정확도를 달성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해당 인코더는 모든 클래스 각각의 데이터셋에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가장 낮은 성능이 계산이 되었던 클래스에 대한 accuracy를 의미하는 ACC worst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가장 낮은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어스 앰플리파잉 코더 부분을 보시면은 ACC 월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학습을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히 C와 100과 같은 데이터셋에서는 해당 성능이 거의 1에 가깝게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CC 탑 1과 ACC 월스트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비교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를 정리를 하면은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 트리플 로스가 바이어스를 확대하고 모델이 이지한 샘플에 집중을 하도록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성적인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가장 오른쪽으로 표현이 되는 그림을 보시면 non-bias amplifying encoder는 서로 다른 클래스를 더 잘 분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클래스 내에서도
더 작은 베리언스를 가지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커션 부분을 이제 디스커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이 바이어스가 있을 때 모델이 바이어스가 되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두 논문은 새로운 방법들을 제안을 하였고 바이어스 모델과 디바이어스 모델을 동시 학습을 하는 구조를 통해서 바이어스 모델이 학습에 실패하는 샘플을 골라 디바이어스 모델을 학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바이스 모델은 하드 샘플을 학습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함으로써 바이어스에 강건하게 데이터를 학습을 할 수가 있었고 첫 번째 논문과 같이 지도학습 방식을 따르는 분류 모델에서 사용한 접근 방식을 두 번째 논문과 같이 비지도 학습 방식을 따르는 표현학습 모델로 확장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